근데 이 서울은 근본적으로 인구는 많고 땅은 작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안 풀어주면 공급량 자체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인 데이터로 들어와서 서울을 보면, 자,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서울로 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입주를 들어와요. 자, 과거의 서울장을 보시면요. 요 빨간색. 요 빨간색이 연장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인구수, 제가 직선이 이게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 연장이에요. 그러면 서울은 요 시기 말고 2019년 요 시기 말고 한 번도 필요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데 가격이 예전에 빠지더라. 그래서 공급량만 보고 보면 틀렸다. 자, 부산도 갑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산의 입주 물량. 부산의 입주 물량을 보면, 자, 여기도 부산이 2013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요때 보면 입주 물량이 작죠? 요거 좀 직선이라 생각하시고. 자, 입주 물량이 쭉 많습니다. 부산은. 쭉 많은데 가격 올라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만 보는 거는 틀렸다. 한 50%밖에 안 맞다. 자, 요때 작아요. 예. 그리고 요때는 많고. 그래서 입주 물량만 보는 거는 틀렸다. 근데 참고는 해야 된다. 참고는 해야 된다. 왜? 50%는 맞기 때문에. 그 다음 뭐를 봐야 되냐? 미분양. 미분양을 봐서 공급량이 많더라도 새 아파트 분양이잖아요. 이게 새 아파트 공급인데 새 아파트를 많이 사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새 아파트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구축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 구축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더 중요하다.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수요가 더 부족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공급이 많더라도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대구 보면, 부산 보면 공급이 계속 많았는데 가격이 거의 올랐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거래량이 중요하다. 네. 자, 거래량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니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누적 입주량은 부동산 지인을 보고 넣을 수가 있죠. 대구 36,000세대, 입주 72,000세대. 이거를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한 겁니다. 일일이 다 입력했어요. 36,000세대, 72,000세대. 그래서 대구는 100% 이상. 그러니까 이게 100 이상이면 주의. 100 이상이면 주의 했죠. 100 이상이니까 여기는 위험하다. 대구는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어요. 경북과 한 권역인데, 대구 경북이 한 권역인데, 이 권역별로 제가 묶어놨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한 권역, 충청권 해서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해서 충청권,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전남이 좀 특이해요. 전남은 광주와 무안, 나주, 목포가 서부, 서남부, 여기죠. 이렇게 해서 광주 있고, 광주, 나주, 무안, 목포. 이래서 약간 서쪽, 서남부, 그 다음에 여수, 광양, 순천. 요렇게. 제가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면, 교통이 안 좋으면 이게 분리돼요. 자. 근데 수도권은 교통이 좋죠. 그래서 보통 묶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요렇게 부동산 지인 데이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일일이 입력하면 나오죠. 네. 제가 이 입주 물량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17개 시도별로 봅니다. 부산 시내에 해운대구에 입주 물량이 많다. 해운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들어갈 사람이 해운대로 들어가요. 서울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강남이 입주 물량이 많다. 금방 회복하고 올라갑니다. 네. 자, 그래서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시도별로 우선 보시고 그 다음 권역별로 이렇게 제가 묶어놨죠. 권역별로 같이 한 번 더 봐라. 그리고 이 공급보다 중요한 거는 수요다. 수요. 그래서 이 수요를 측정하는 거는 또 여기 제가 또 표시해놨죠. 이 입력란에만 넣으면 돼요. 자, 입력란에 리치그로 들어갑니다. 리치그로 들어와서 미분양 들어오죠.
자, 미분양을 보면 지역별로 평균 미분양이 다 달라요. 평균 미분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미분양을 싹 넣어놨거든요. 서울은 평균 1163세대가 미분양이다. 미분양 평균이 1100, 부산은 4500, 대구는 원래 평균이 6000 정도, 인천은 2500. 다 다른 거예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것보다 미분양이 적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미분양이 너무 많다. 평균 대구가 6000세대인데 13000세대가 미분양이다. 와, 이거 새 아파트도 안 팔리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는 더 안 팔리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구의 신축에 대한 수요 에너지는 지금 굉장히 빠져 있다.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터지냐? 대구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예요? 수성구. 수성구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부터 메꿔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대구에 집을 살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기회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점점 없어져야 대구 전체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양을 측정했다면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량이다. 거래량. 거래량인데 이 거래 비율 있죠. 이 거래 비율이 100%가 보통이에요. 100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120 이상부터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서울 아파트가 부산 아파트가 1000인데 여기에 100%잖아요. 여기에 31%가 아니고 100%죠. 그러면 보통인 겁니다. 보통. 근데 만약에 1200건이 거래가 되면 요 1000이 이제 1000이 보통이기 때문에 1200이 되면 20% 이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120 이상 좋다. 보통 120에서 140 이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평균보다 20%에서 40%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때가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요때 가면 단점이 뭐냐면 제일 좋은 아파트부터 팔리다 보니까 전체의 거래량이 120%가 늘었다. 그래 되면 어떻냐? 전체의 거래량이 120% 늘면 이미 좋은 데는 이미 없겠죠. 이미 조금 올랐던지. 예. 그래서 요거를 시도별 풀고 이걸 전체로 하고 만약에 나는 대구만 보고 싶다. 대구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구를 클릭. 부산을 보고 싶다. 부산만 클릭. 그러면 구별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 매매 거래가 있는데 매매 거래를 내림차순을 딱 하면 자, 매매 거래가 아니고 자, 매매 거래 내림차순이 아니고 왼쪽으로 쭉 오면 아파트 좀 더 오면 여기 제일 앞으로 오면 시세가 있어요. 이 파란색에 자, 시세가 있습니다. 시세에서 이걸 클릭. 그래서 여기 내림차순이에요. 이걸 클릭하면 대구 아파트 가격 비싼 순으로 쫙 내려와요. 이렇게. 예. 그러면 대구는 수성구가 1급지. 수성구가 1급지고 1,500만 원대 1급지고 그 다음 보통 나누기 5를 하면 좋거든요. 그 다음 2급지를 꼽자면 중구와 남구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구와 남구 약간 어떻게 보면 2급지가 요거 중구죠. 중구 남구를 한 뭐 3급지 그 다음 요만큼을 한 4급지 약간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해석에 따라 조금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구는 수성구부터 움직이고 그 다음 중구, 그 다음 남구, 그 다음 서구, 달서구, 동구, 북구, 달성구 순으로 움직일 확률이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크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동구에 호재가 터졌다. 그럼 동구가 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달서구에 호재가 터졌다. 위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수성구 1등 자리는 웬만하면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바뀔 때 순위가 갑자기 동구가 2위로 올라가거나 이렇진 않아요. 조금씩 올라가요. 왜냐하면 도시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조금씩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내가 이제 구별로 알고 싶다면 요렇게 필터링을 겁니다. 자, 시세에 들어와서 매매 시세로 봐요. 그러면 구별 가격 순위가 나오죠. 구별 가격 순위가 나오는데 여기서 탁 이제 뒤로 다시 오면 거래 비율이 보이죠. 대구 내에서 거래가 어디가 많은가 보니까 여기 중구가 가장 거래가 많아요. 그런데 58%잖아요. 제가 100이 보통이랬죠. 그러니까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성구는 보통 거래 대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중구가 이제 58%인 거예요. 58%. 그래서 이게
120 이상이 돼야 좋다라는 거예요. 120 이상이 돼야 좋다. 예. 다시 이게 100이 보통이고 120 이상, 120에서 140 이상 돼야 좋다. 그래서 상승장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 보통은 수성구부터 100% 넘어가기 시작하고 120%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성구 아파트가 많이 손바뀜이 일어났죠. 그러면 싼 매물은 없어지고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중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매달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놨다 뿐이지 이걸 어디서 찾느냐? 알려줘야 되겠죠. 이 어디서 찾는지. 자, 부동산 지인에 들어가요. 대구로 들어갑니다. 대구로 검색. 대구로 검색해서 내려오면 쭉 내려오면 여기 나와요. 여기 거래량. 부동산 지인의 거래량 해서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지금 보세요. 2월 달입니다. 여기. 요 위에가 2월 달이에요. 지금 3월 1일이죠. 만약에 3월 10일이면 10일치 거래량이 나와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한 달 뒤로 가야 됩니다. 지금 3월 1일인데 2월 달로 가서 2월 달 되어 있죠. 만약에 2월 10일이었다면 1월 달로 바꿔요. 1월 달로 바꿉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내가 과거부터 여기 대구 현황에서 과거를 내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이 23년 2월이기 때문에 2월로 찍고 자, 시세 매매 거래 옵니다. 이 똑같아요. 매매를 더블 클릭하면 시세 순위로 됩니다. 자, 한 번 더 클릭. 여기 화살표가 내림으로 봤죠? 싼 순위로 내려오고 한 번 더 클릭 비싼 순으로 옵니다. 비싼 순으로. 자, 그래야 대구가 어디가 가장 비싼지 구별로 딱 나옵니다. 예, 나왔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대구 평균 거래량 대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구가 70%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를 어제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어제 업데이트를 했다 보니까 좀 바뀐 거예요. 중구가 대구는 지금 중구가 완전히 인기구나. 그다음 남구가 순위는 위지만 생각보다 인기 없고 서구 인기 없고 달서구가 그나마 조금 인기고 달성군이 싼 맛에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50% 정도. 근데 좋은 게 아니고 평균 대비 50%인 거예요. 이게 120에서 140 넘어가야 좋다. 그래서 저는 당해 월도 보지만 이거를 특히 언제 보냐면 비수기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에서 이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 이거 있다 해도 누군가에는 이 데이터가 많이 못 뽑고 누군가는 이거를 극한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때 이사철마다 거래가 많댔죠. 그리고 비수기마다 거래가 작댔죠. 근데 간혹 요 비수기인데 여기 비수기 요 보세요. 7월달 17년 7월달 비수기인데 거래량이 탁 느는 구간이 있어요. 요때가 투자 심리가 매수 심리가 사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사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투자로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현지인이든 외지인이든 요때 많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시 거래에 들어오면 면적별도 있지만 매입자 거주지별도 나옵니다. 요때 많았죠. 요때 이거를 다 지워요. 요거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강의로 다 못 얻어갑니다. 제가 설명은 해드리지만 계속 그래서 씹어 먹을 정도로 들어야 됩니다. 자, 요때 거주지별로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합계 지웁니다. 합계 지워요. 합계는 총합이니까 어차피 여기 합계가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뭐를 보냐면 자, 제일 거래 많은 데가 지역 내 시군구. 그러니까 지역 내 사람이 많이 사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역 외 사람이 많이 샀다. 서울 사람이나 지역 외 사람이 많이 샀다. 이거는 원정 투자자. 그러니까 원정 투자자가 들어온 거예요. 현지인 투자자가 아니고. 요때 보시면 요때 이게 높죠. 지역 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요때 18년 6월 달에는. 이거를 자세히 뜯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외지인이 많이 들어왔다, 현지인이 많이 샀다가 보여요.